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난팀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차 바로 아우디 RSQ8입니다. 이 차 제가 정말 많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아우디 차들의 어떤 주행 특성, 그러니까 승차감 뿐만 아니고 운동 특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아우디의 특성이 이런 RS라는 브랜드의 최고 고성능 끝판왕 모델에서는 그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제 기대 이상일지 아니면 기대보다 못 미칠지, 그게 정말 많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더해서 이 차랑 경쟁하는 이제 고성능 모델들, 뭐 예를 들어서 BMW M 모델들이죠. 뭐 그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차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점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 차를 받아가지고 한 4일째 열심히 타고 있고, 지금 와인딩 로드로 가서 이 차를 테스트해 보려고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에서 제일 비싸고 엄청 이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모델들을 항상 타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그 주행 특성 있잖아요. 그 주행 특성의 민낯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주행 특성의 어떤 장점은 더 많이 느껴지고, 거기서 나오는 단점들 있잖아요.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크게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장점은 장점대로 하는 건 좋은데 그 단점을 이 브랜드의 기술력으로 얼마나 잘 커버를 해줄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장점은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단점을 얼마나 기술력으로 잘 커버해주는 게 그 브랜드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차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100%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99%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차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의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저는 무게 배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 들으시고 익남이 진짜 차 할목 같은 소리 하네 하면서 나가기 버튼 누르지 마시고 좀 잘 들어보시면, 제가 여러 영상들을 봐왔지만 아우디 무게 배분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 특성이 떨어져요 라고 하는 이런 진짜 헛소리들이 많은데, 그게 진짜 헛소리인 게 뭐냐면, 아우디 A6 꽈트로 모델이 있잖아요. 그 차의 무게 배분이 한 53대 4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53대 47이랑 50대 50의 무게 배분을 느낀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못 느껴요. 그걸 어떻게 느껴요? 이게 BMW 대비해서 핸들링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전륜 서스펜션의 특성하고 이 스티어링 조향비에 기인한 것이지, 그게 무게 배분에 기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짜 헛소리가 맞는데, 이 차의 무게 배분은 한 56대 44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한 무게 배분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무게 배분이 앞쪽으로 이제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상식적인 단점이 리어의 그립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고속 영역에서 횡적인 움직임을 만났을 때 리어의 접지력이 떨어지면서 약간 차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이 차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점을 기술력으로 커버하는 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서 바로 좀 보여드리면, 조금 이제 고속을 달리고 있죠. 여기서 차 설명을 해볼게요. 야, 다시 한번. 이 차 지금 4일째 타면서 정말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또 새롭게 놀라는데, 이게 비유를 하자면 그 BMW M2 있잖아요. 굉장히 저자세에다가 작고 컴팩트한 차의 롤 억제력 하고 맞먹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무게가 2.4톤에 무려 무게 중심이 높은 SUV잖아요. 근데 BMW M2랑 롤 억제력이 맞먹는다는 게 사실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타보면은,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 이때까지 느낀 가장 롤 억제력이 좋았던 차는 BMW XM이었어요. 근데 XM은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말 그대로 바퀴를 연결하는 스테빌라이저, 스웨이바라고 그러죠. 그 스웨이바를 엄청나게 강하게 묶어가지고 롤을 강제로 억제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차는 여러분 그 경제 시간에 애덤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 배우셨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눌리는 바퀴를 강제로 이렇게 억지로 막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 강력한 느낌이 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게 배분이 안 좋아가지고 리어의 그립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아예 그냥 삭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차는 롤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해도 계속 4개의 바퀴가 100% 그립을 물고 가면서 차선 변경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그 리어의 그립이 떨어진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점을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커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무게 배분에서 기인하는 커버가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차의 그 엔진 리스폰스가 진짜 너무너무 느려요. 한 7단에 지금 한 76km 정도에 놓고 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밟으면은 진짜 밟고 나서 1초, 2초 있다가 이제 터보가 스크롤업 되면서 이제 차가 가속이 되는 느낌이 나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76km 똑같은 속도에서 자 밟았어요. 이제 하고 소리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스크럽 되는 속도가 진짜 너무 느린 거예요.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차가 지금 엔진이 큰 V8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우디의 종특이 엔진과 미션의 위치가 다른 브랜드보다 굉장히 좀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뭐 아우디의 모든 차들이 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엔진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거의 없어요. 엄청 꽉 차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그 순행식 인터쿨러를 못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공냉식 인터쿨러 를 사용을 하는데, 공냉식 인터쿨러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흡기관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어떤 엔진의 리스폰스 측면 이런 데서는 분명히 단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 차에서는 640마력을 내는 EA825 에보라는 엔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터보 부스트업을 한 1바 정도를 늘렸다라고 하는데, 공냉식 인터쿨러에다가 흡기관도 긴데 거기다가 강제로 이제 터비너까지 시켜버리면은 터보가 활성화되는데 어떤 시간이나 이런 반응성, 민첩성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엔진의 어떤 리스폰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말이 너무 길었고 이제 와인딩 로드로 가서 이 차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와인딩 로드로 왔고, 여기 보시면은 RS1 모드에 놓고 이제 달려볼 건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엔진, 뭐 변속기, 디퍼렌셜 온도가 지금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따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기는 적당한데, 이제 타이어 온도가 뒷 타이어가 조금만 더 오르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바퀴 돌아보면서 좀 예열을 시키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조금 달려볼게요. 이제 제가 방금 이렇게 엄청 급가속을 할 때 약간 좀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서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변속기. 자,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야, 이게 변속 이 속도가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아우디 팁트로닉 변속 속도가 아닌데요. 이게 엄청 빨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8단 미션이 들어간 뭐 차들 Q7, Q8, 뭐 심지어 S4 같은 차들을 타봐도 변속 속도가 이 정도로 빠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변속 속도가 진짜 되게 빨라졌고, 이 정도로 가면은 거의 BMW에서 조율하는 그 ZF 8단 미션의 변속 속도랑 거의 비슷한데, 자, 그래서 지금 타이어 온도가 좀 많이 올랐죠. 특히 앞 타이어 많이 올랐고, 뒷 타이어는 열 올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열 올리기 되게 힘들고, 여기서 이제 조금 페이스를 올려서 달려볼게요. 아까 예열하면서 한계 주행 속도의 한 60%로 달려도 이 차의 운동 성능이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자, 달려볼게요. 야, 와, 야, 이게 이렇게 야, 한 번만 코너 더 돌아볼게요. 저 지금 횡지가 왼쪽으로 1G까지 걸렸죠. 자, 여기서 야, 브레이크도 좀 너무 얼리 브레이크 했다 이거는. 와,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지금 보시면은 풀스로틀 친 거 혹시 소리로 들리셨을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풀스로틀을 쳤어요. 이런 640마력의 차를 가지고 저기 코너 탈출할 때 풀스로틀을 친다는 게 진짜 사실 거의 말이 안 되거든. 제 경험상 저렇게 풀스로틀을 친 적이 없어요. 500몇 마력을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도. 일단 이렇게 굉장히 높은 속도로 횡재값을 걸면서 이제 갈 때도 일단 이 롤 자체가 이제 어이가 없어서 계속 이제 웃음이 나오는 게, 와, 롤이 아예 안 느껴집니다. 롤이 삭제가 되고, 아까 공도에서 그냥 몇 번 이렇게 차선 변경 해보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게 롤 자체가 아예 안 느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롤이 이 정도로 없으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무게가 좀 가벼운 차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정도로 무게가 무겁고 무게 중심이 높은 차들은 롤이 없으면은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일어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상상해 보세요. 코너에 진입을 할 때 이 앞바퀴의 어떤 하중 이동이 없이 너무 그냥 스티프하게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은 바퀴 접지력이 안 살아나면서 언더스티어를 밀리기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코너 탈출을 할 때 뒷바퀴가 너무 묶여 있으면 하중 이동이 역시 안 일어나면서 오버스티어 현상이 일어나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 차 지금 뒷타이어가 295mm예요. 앞타이어 스펙은 굉장히 빡세지만 뒷타이어를 경쟁차들이랑 비교하면 뭐 X5M이 뒷타이어 폭이 315mm고 GLC 53AMG가 한 32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타이어의 접지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우디가 전자식 스테빌라이저의 엄청난 기술로 단점을 커버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코너 진입을 한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겠죠. 근데 앞바퀴 쪽 롤 강성이 너무 강하면 언더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앞쪽의 롤 강성은 뺍니다. 그럼 왼쪽 프론트 바퀴가 제대로 눌리면서 이제 접지가 생기면서 언더를 피하게 되죠. 그리고 코너를 탈출하면서 가속을 할 때 리어 쪽 롤 강성이 너무 강하면 오버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뒤쪽 롤 강성을 뺍니다. 그러면 리어 왼쪽 바퀴가 제대로 눌리면서 오버스티어를 피하게 되죠. 이것도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게 아우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앞뒤 바퀴가 스퀘어인 경우가 많아요. 토센과트로가 달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그 폭을 앞바퀴보다 더 크게 하면은 센터 디퍼런셜의 그 내구성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앞뒤 바퀴를 스퀘어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차들 대비해서 뒷바퀴 그립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런 기술력으로 커버를 한 게, 다시 한번 야, 브레이크 진짜 기가 막힌다. 차가 이렇게 크고 무거운데 이렇게 차가 재밌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BMW의 어떤 내가 진짜 차를 날렵하게 운전을 하고 이 깔끔하게 이게 돌아가는 그런 재미가 아니고, 야,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도 잡히네. 방금 소리 들으셨죠? 풀 스로틀 밟는 거.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우디 차들을 제가 뭐 예전 모델 A4부터 A5, A6, Q8 뭐 그리고 지금 RSQA까지 몰아보고 있지만은 아우디 차들은 몰아보면 몰아볼수록 다른 브랜드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그 크고 무거운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의 운동 성능을 세팅하는 걸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롤이 굉장히 많이 억제가 돼 있고 앞바퀴 타이어들이 다 광폭 타이어라는 거는 무겁고 큰 차의 주행 안정성, 운동 안정성을 세팅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토센과트로, 이게 진짜 핵심인데 엑스드라이브나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푸른 구동으로 100% 가다가 선택적으로 앞바퀴에 구동이 가잖아요. 근데 토센과트로는 기본적으로 4대6 이렇게 가다가 뒷바퀴의 구동을 80%까지 주기도 하고 앞바퀴의 60% 이상까지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립을 만들어내는 어떤 자유성?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동력 분배가 훨씬 더 자유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열 올리니까 진짜 제대로 돌아가네. 와, 이게 그냥 스키듬 자체도 안 나고 그냥 차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그냥 다 잡아줄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운전자에게 그냥 신뢰감을 줘요. 물론 한계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돌아보니까 한계점이 무조건 있는데 그 한계점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주행을 하는 속도는 100인데 한계점은 약간 그 한 300? 이 정도에 있는 느낌? 내가 아무리 몰아붙여도 이 차의 한계점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 지금 이런 다운힐에서도 브레이크가 너무 잘 되니까 자신감 있게 코너 끝까지 차를 몰아 세울 수가 있고, 와, 브레이크 미쳤네. 네, 뭐 이런 차입니다. RS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한 게 120?
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차를 몰아세우면서 느꼈던 느낌들을 종합을 해보면 한 150, 160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차고 아우디가 정말로 추구하는 어떤 주행 특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총체적으로 함축이 되어 있는 차예요. 자, 그래서 이 차의 엄청난 운동 성능을 좀 알아봤고 이제 승차감을 좀 테스트하러 제가 항상 승차감 테스트하는 이 코스로 좀 왔는데, 솔직히 이 차를 가지고 와인딩이나 서킷에서 맨날 이렇게 달리기보다는 데일리카로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뷰에서 이 승차감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 차를 지금 4일째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놀랐던 게, 솔직히 뭐 성능은 어느 정도 뭐 RS니까 당연히 잘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기대보다 조금 더 잘 나온 거고 뭐 그건 좋은데, 승차감이 이 정도로 좋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자, 방지턱 이렇게 한 30km, 이런 요철 와, 이렇게 넘으면 진짜 감탄이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고성능 SUV들 뭐 BMW XM, 뭐 DBX, 르반테 트로페오 뭐 등등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차들과 비교해서는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승차감이 한 수 위, 그러니까 두 수 위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일반 Q8 있잖아요. 일반 Q8 승차감 그래도 되게 좋잖아요. RS Q8이 일반 Q8하고 승차감이 거의 똑같거나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는 오히려 이 차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Q8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 방지턱을 넘잖아요. 자, 여기서 이 방지턱을 넘을 때, 원래 방지턱을 좀 좋게 해주려면은 방지턱에 진입을 할 때 댐퍼가 약간 좀 먹어주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방지턱을 좀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일반 Q8보다 이 RS Q8이 방지턱을 넘을 때 댐퍼가 먹어주는 느낌이, 이게 조금 더 좋아요. 자, 여기서 그리고 이게 요철의 느낌도 사실, 야, 이 정도 RS 모델인데 요철 느낌이 이 정도로 가면은 엄청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좋은 승차감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봐. 제가 봤을 때 아우디가 그 운동 성능을 되게 빡세게 만드는 그 로직에 댐퍼 감쇄력을 강하게 세팅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BMW M 모델들만 봐도 댐퍼 감쇄력이 일반 모델과 비교해가지고 엄청나게 단단하잖아요. BMW XM 같은 것도 물론 에어스프링이 안 들어가 있지만 승차감이 진짜 단단하거든요. 근데 아우디는 사실 운동 성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댐퍼 감쇄력을 굳이 단단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난 성능을 가진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있죠. 그리고 앞바퀴에다가 엄청난 광폭 타이어 넣어놨죠. 그리고 토센카트로잖아요. 그러니까 토센카트로가 사실 진짜 깡패긴 한데, 이 세 가지 조합에다가 물론 이제 차체 강성도 엄청 강력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 성능을 너무너무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댐퍼 감쇄력을 일반 모델에 대비해 가지고 더 빡세게 세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게 그냥 눈 감고 보면은 일반 Q8이랑 이 차가 승차감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로 완전 빡센 고성능인데 승차감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느낌이죠. 그 지킬 앤 하이드 느낌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공도를 탈 때는 그냥 지킬 박사처럼 순한 사람인데, 서킷이나 와인딩 가면 완전히 하이드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탈 때는 Q8 OOTFSI인데 와인딩 갈 때는 우르스인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우르스를 타보진 않았지만, 폭스바겐 그룹이 이런 같은 계열사 내에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나 슈퍼카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를 세팅을 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다 감은 오거든요. 이게 어떨지. 그렇기 때문에 1.9억의 이 정도의 대일성과 이 정도의 운동 성능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차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